창밖은 완연한 봄 기운으로 따뜻하지만 우리의 계좌와 마음에는 여전히 예고 없이 마음의 꽃샘추위가 머물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주차 시장 시그널입니다. 시장은 연일 종잡을 수 없는 변동성으로 우리를 흔들고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그림자는 유가 100달러의 공포를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재앙의 서막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위기 뒤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서늘한 기운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파도일까요? 아니면 더 큰 추락을 막으려는 구원의 브레이크일까요? 오늘 요동치는 뉴스 뒤의 차가운 실체와 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가 100달러의 공포, 다시 닥쳐온 신삼고 시대의 생존법입니다. 지금 시장을 덮친 충격이 일시적인 파동인지 구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인지 먼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 팔아라 혹은 무작정 버텨라 같은 양극단의 접근은 가장 위험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사장님들은 지금 당장 매출 대비 에너지와 물류 비용의 비중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치솟는 원가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금은 무리한 확장이 아니라 현금 완충력을 확보하며 방어선을 구축할 때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각자의 매매 전략과 위험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된 매도 가격에 따라 흔들림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수익을 섣불리 실현하지 마시고 신흥국 ETF는 달러 강세와 외국인 매도 압박을 고려해 분할 접근하거나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AI가 팝주를 대체하는 시대, 인간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기능으로서의 인간은 빠르게 대체하고 관계로서의 인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답을 찾고 규칙을 집행하는 효율성의 영역은 이미 기계에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너머의 감정과 맥락을 읽고 고객이 진짜 화가 난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효율의 산물이 아니라 시간과 일관성, 그리고 관계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AI가 최적의 답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의미와 비전을 부여해 팀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알고리즘은 사장님이라서 온다는 단골 고객의 발걸음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은 AI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가질 수 없는 도덕성과 진실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 평온 지수는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제 계좌는 마이너스 0.83%로 마감하며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단단하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덜 빠졌다는 안도감보다 여전히 안개 속인 시장을 직시하는 긴장감이 제 평온의 본질입니다. 일부 종목이 솟구쳤다고 해서 시장의 본질적인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팔란티어나 서비스나우 같은 몇몇 창들이 날카롭게 움직였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 여전히 처참한 학살의 현장입니다. 하락의 정점에 서 있는 한국지수 EWY와 마이크로는 소량의 정찰병일 뿐입니다. 피 흘리는 전장에서 이들이 어디까지 밀리는지 지켜보며 저는 상승의 모멘텀이 확실히 기울 때까지 전술적 인내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주 몇몇 기술주가 올랐다고 해서 이것을 반등이라 부르는 것은 시청자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깊은 골짜기에 비하면 지금의 움직임은 그저 처참한 하락 속의 작은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투자는 남들이 던지는 얄팍한 정보에 내 피 같은 돈을 거는 도박이 아닙니다. 나만의 변수값을 계산하고 내가 정한 가격선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지독한 싸움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더욱 보수적으로 인내해야 하고 유연한 분들이라면 순발력 있게 파도를 타야 합니다.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최적함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 잔인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중용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시장의 차가운 꽃샘추위를 견디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이 사실 우리를 살리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제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난 구원의 브레이크 이야기 2부 오늘의 중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창밖에는 벌써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화창한 날씨와는 상관없이 문득 우리 마음속을 시리게 파고드는 마음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면의 추위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꽃을 피우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참 닮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하게 균형 잡힌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사실 균형이란 박제된 것처럼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흔들리며 그 속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역동적인 과정 자체가 바로 삶의 본질이자 중용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에서 가장 춥고 괴로웠던 순간들은 저를 파괴하려는 방해물이 아니었습니다. 19세 때 겪은 참혹한 교통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 긴 밤들, 그리고 그 전에 거쳐야 했던 큰 갈비뼈 수술의 지독한 통증. 당시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잔인한 불운이 닥치나 원망했습니다. 마음의 추위를 잊으려 술과 방탕함 뒤로 숨어 제 자신을 스스로 해치기도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깊은 방황 속에서 저지른 수많은 실수와 아찔한 사건들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미국에 오기 직전 겪었던 지독한 무기력증과 이 땅에서 마주한 수많은 시행착오들은 저를 끝없는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려도 모자란데 자꾸만 발목을 잡는 마음의 시련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시련은 사실 저를 멈춰 세우고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호 신호였습니다. 더 크게 다치지 않게,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삶이 저에게 걸어준 강력한 브레이크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 신호들을 무수히 무시했습니다. 조금 살만해지면 다시 오만해지고 신호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나락의 끝까지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시련은 저를 무너뜨리는 파도가 아니라 저를 키우기 위한 역설적인 배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결혼을 통해, 그리고 아내의 헌신적인 덕분에 그 오랜 방황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기치 못한 마음의 추위가 찾아오면 두렵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자책하거나 회피하며 자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그 속에 담긴 교훈을 겸손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가 있어야 할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도반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당혹스럽게 하거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작은 시련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피하고 싶은 불운으로 여기기보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 가만히 질문해 보십시오. 저처럼 완전히 망가지고 바닥까지 가서야 후회하며 재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찾아온 마음의 꽃샘추위를 잠시 멈추라는 인생의 간절한 신호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기꺼이 멈춰 서서 그 신호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뿌리는 이미 깊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련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만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샘추위가 있어야 내면의 꽃이 피듯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 계기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그 시련은 당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잔인한 손길입니까? 아니면 더 큰 추락을 막기 위해 삶이 던진 마지막 구원의 브레이크입니까? 오늘 LA 중용시선과 함께 하신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 전하지 못한 깊은 성찰은 매일 아침 뉴스레터 오늘의 중용에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중용직이었습니다. 오늘도 치우침 없는 마음으로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